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보고 가시죠. 비트코인 정말 대단합니다. 천정부지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11만 6천 달러마저 돌파한 상태입니다. 앞서 저희가 11만 3천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사이에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11만 6천 달러마저 돌파한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나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은 역시나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저희는 이슈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변수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죠?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다시 주도주로 귀환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AI 주도의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미국과 한국 증시 그리고 사실 전 세계 증시에서 리스크 온 모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속보로도 접하셨지만 이렇게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역시 이 리스크 온 모드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이번 주 중에 엔비디아가 장중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이후에 AI 테마주가 주도주로 기환을 하면서 향후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 주도주로 기환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시에 또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상승 재료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와 같은 대형 기술주 특히 이 AI와 관련된 기술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9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IT 기업들이 일제히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로 장 초반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좀 빠르게 반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리스크 온 모드가 지속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9일 중에 이 AI 테마주가 미국 증시에서 모두 강세를 보이자 특히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온 모드 아시아 증시로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도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AI 투자 아니면 AI의 수요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의 언급 또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TSMC는 SK하이닉스 등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지표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6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12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일 낮에 중국의 6월 무역 통계 수출, 수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3월과 4월 중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12.4% 그리고 8.1%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5월에는 미국의 제재 이슈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진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을 했고 또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과연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혹은 낮게 나올지가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개월 연속해서 수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지표에서도 성장률 둔화가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중국 6월 수출 성장률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4.8%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6월에는 중국과 미국이 6월 11일에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부과받았던
세 자릿수의 굉장한 고율 관세가 55%로 다소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6월 중에는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이 일시적이나마나 조금 차질이 발생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 6월 지표의 호조 또는 부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관세 리스크, 과연 실물 경제, 그리고 또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뭐 델타항공의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았었고, 은행주들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 실적 시즌마다 미국은 이렇게 항공주가 한두 개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는 것이 바로 대형 은행주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15일과 16일에 걸쳐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공개가 이 시즌 개막을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은행 실적은 개막을 알리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적 시즌 초반에 발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 시즌이 과연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나쁜 흐름을 보여줄지 실적 시즌 전반에 걸친 좀 분위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체력, 소비자의 신용 상태, 나아가서는 기업 대출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은행 실적이 만약에 시장 기대를 웃돈다면 금융주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부진하거나 아니면 이번 실적이 좋더라도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되는 경우라면 미국의 경제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다음 주 7월 16일과 17일에는 ASM이라던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ASML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회사죠. 가장 고가 라인에 속하는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최대 수요처가 사실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한국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 공정 경쟁에 있어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사이클 그리고 수요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좀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EUV 외의 노광 장비 또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각 지역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지역별 수출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증시 상황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지금 정말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3,200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서 힌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던 어젯밤 예. 미국 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 주중에 증시 상승이 좀 지속된 데 따른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더불어서 어제 장 초반에 트럼프가 추가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딱 예고를 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장 초반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이 점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후장 들어서 미국 증시 기술주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이른바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뭐 항상 도망간다, 물러난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점을 반영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굉장히 좀 무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글로벌 증시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지수 상승폭이 조금 최근 이틀보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뭐 견해도 내놓고 있는데 전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죠? 네,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오전 10시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확인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 상승폭 더욱 확대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결정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더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한 번에서 많게는 두 번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지금 좀 8월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졌고 우선은 7월 금리 인하에서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결정됐다는 것 자체로 불확실성 해소로 좀 해석을 하면서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지금 관세 이제 뭐 협상 시간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좀 잘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의 바람도 물론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 기대이기는 한데요. 예.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율의 유예 기간이 한 번 재연장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잘 마무리됐을 때는 물론 더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 예.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25%라는 기존 10% 대비 굉장히 2배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어쨌든 뭐 증시 재료 자체가 좀 많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